이번 사연은 건물주 아들에게 시집 간다고 자랑질하던 못된 신우를 파혼당하게 만들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불쌍인 시모와 신우를 약올리기까지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 준비 중인 신우를 파혼하게 만든 나쁜 올케입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신우 때문에 이혼 위기를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본인이 저에게 했던 짓을 되갚아준 것뿐이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잘했다고, 자기도 속 시원하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사귀면서 알게 된 것인데, 제가 아는 친구나 선후배를 남편도 아는 사람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같은 여고를 나왔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신우는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고 공명정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말은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꼰대같이 말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신우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김땡땡 알지? 예전에 걔랑 사귀었지? 언제 헤어졌어? 저는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대답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신우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 안 하도록 누나한테 말 좀 잘해줘라. 이렇게요. 남편은 이날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저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신우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대요. 무슨 생각으로 올케가 될 사람에게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 것이냐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신우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아들이 여자 때문에 가족에게 소리를 지른다고요? 저는 그때 시부모님의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 신우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좋게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예당과 예물 같은 것은 생략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와 고모들 이불값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예단비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가져다 주기 싫었는데 엄마가 원하시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신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기분 나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예단을 할 거였는데 신우가 먼저 나선 것이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상견례 때 예단 안 하기로 했으면서 제가 가져간 봉투를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넙죽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는 여행지에서 산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핸드백, 신우에게는 지갑, 시아버지께는 용돈을 드렸습니다. 세 분 모두 들어간 돈은 거의 비슷했어요. 시아버지는 현금을 좋아하셔서 쓰고 싶은 곳에 쓰시라고 현금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는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신우 때문에 짜증이 났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자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했어요.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신우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시어머니한테는 백을 사드리고 자기한테는 지갑을 사와서 신우가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황해 있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는 생각도 못해?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왜 우리 탓이에요. 누나가 엄마랑 같이 놀자는 게 싸가지 없는 거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우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일 가지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그럼 엄마 백을 누나 지갑이랑 바꿔줘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아들이 집에서 순했는데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울고불고 하셨대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전화해서 너희 시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워있게 둘 수는 없지 않냐며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라 해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과했던 게 큰 실수였죠. 사과를 했으니 제가 잘못한 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잘못했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못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후 평일 밤 11시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다음날 저희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오시고 고모님 한 분도 함께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집 청소를 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긴장한 채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 회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을 어떻게 빠지냐고 집은 걱정하지 말고 회식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가서 2시간 정도 있으니 자리를 옮긴다고 하길래 사정을 말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무도 없고 남편 혼자 있더라고요. 화가 난 표정으로 있길래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랬대요. 제가 회식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고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회식 핑계를 댄 것이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이고 빠질 수 없는 회식이라고 말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팔불출처럼 마누라 편이나 든다고 화를 내고는 다들 돌아갔대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시댁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 말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엄청 싸우고 한 달 동안 시댁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도 똑 닮은 모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 말고도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과 이혼안에 만회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냥 두면 잘 살 저희를 왜 그렇게 이간질 시키지 못해서 안달인지. 집신도 제 짝이 있나 봐요. 신우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더니 내년 봄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신우 남자친구는 신우의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건물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라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가 엄청 자랑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딸이 워낙 똑소리 나는 아이라서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본인 자랑도 했습니다. 신우의 예비시댁에서 40평대 아파트를 해준다고 했고 저희 시부모님은 혼수와 예단을 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자 쪽에서 예단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신우 예비신랑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융자나 가압류 같은 것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 없이 깨끗한 건물이라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언니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그 언니는 신우와도 아는 사이예요. 그 언니는 신우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많았다고 신우가 떠벌리고 다녔고 그 말을 믿은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신우에게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언니의 부모님이 하는 부동산에 가서 정확한 주소와 소유주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우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 언니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아무 욕심 없는 척하면서 남자 쪽 재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욕심을 내고 있었나 봐요. 선배 언니는 신우 예비 시어머니가 약사이시고 그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다 말해버릴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우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밖에 모르던 순진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선배 언니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신우 예비 시어머니의 약국을 찾아가 신우가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다는 것과 신우의 행실에 대해 전부 말해버렸다고 합니다. 신우의 예비시댁에서 예비신랑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신우는 파혼을 통보받았대요. 신우 예비신랑이 먼저 신우에게 자기 부모님은 재산을 전부 환원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각서까지 쓰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했답니다. 신우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비신랑에게 난리를 치고 예비신랑은 한동안 연락을 끊더니 신우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선배 언니를 통해 들어서 전부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신우 예비시댁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파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신우는 불쌍한 척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형님이 시부모 되실 분들 재산에 미쳐 있으니 파혼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신우가 등기부등본 떼본 것을 남자 집에서 알게 된 거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신우 예비 시부모님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했던 것은 신우를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걸 남자네 부모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길래 선배 언니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선배 언니가 남자네 어머니 약국에 찾아가서 다 말해주었다고요. 참고로 이 얘기는 선배 언니가 꼭 신우에게 말해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가 뭔데 그 얘기를 가서 떠벌리냐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길래 신우가 그 선배 언니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얘기해 주었죠. 형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어머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빤히 쳐다봐 주었습니다. 너는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 선배 언니를 찾아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길래 그 언니네 식구들 모두 신우에게 칼을 갈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똑소리 나는 딸이라고 하는데 똑소리 나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복을 차버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신우에게 어딜 올케한테 욕을 하냐며 같이 쌍욕을 하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만 딸이고 나는 아버지가 두려운 아들인가 봐요. 이제 여기 다시는 안 와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 언니에게 전화로 시댁에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 주었더니 속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파혼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네요. 근데 저는 속 시원합니다. 남편도 잘했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면 얼마인가 쫓겨났을 거라고 신우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지내고 있어요. 신우의 파혼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못된 사람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못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란 사실을 모른다는 건 지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아닐까요? 인과응보? 정말 시원한 사연입니다.